모든 사람이 나의 좋은 소식을 기뻐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아무에게나 다 말하지 마세요. 기쁨을 나누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이 누군지 평소에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인정받아야 완성된다는 생각을 점검해보세요. 모든 관계에 같은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쁨을 혼자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정호열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하는 아주 흔한 실수가 있죠.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던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기쁜 거 아닌가? 내가 잘 됐다는 거를 알리면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가 소식을 알리면은 다들 나를 축하해 줄 거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히 함께 기뻐해 주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이제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표정이 뭔가 조금 어색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축하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묘하게 그거 누구도 됐던데 많이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덧붙이면서 은근히 나의 성취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간관계를 계속 겪다 보면은 오히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 더 와닿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그냥 운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냥 넘기다가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죠. 좋은 일이 생긴 건데 오히려 기분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기쁨을 분명히 나눈 건데 마음이 좀 공허한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거는 축하인데 오히려 상처받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자꾸 알리고 싶은지 근데 왜 그게 또 상처가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 기쁨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자본화라는 게 있는데 기쁨이라는 감정을 혼자 느끼는 것보다 누군가하고 같이 나눌 때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 그 긍정적인 감정이 증폭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막 말하고 싶어집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또 SNS에 올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향하게 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진짜 내 편인 사람이든 그냥 아는 사람이든 연락처만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내 기쁜 소식에 같이 기뻐해 주지 않을까요? 입장 바꿔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잘 됐다는데 같이 기뻐해 주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우선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이 자동적으로 나 자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저도 몇 년 동안 이제 뇌부자들 선생님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30만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들 경험을 하죠. 내가 청약돼서 이사 간다고 말을 했었을 때 누군가가 청약돼서 이사 간다는 말을 하면은 나는 언제쯤 전세를 벗어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누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리면은 나는 아직 승진 못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요즘 핫한 주식으로 누군가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 수익률하고 비교되고 또는 나의 어떤 자산 관리랑 비교되고 그런 거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 안에서 균형을 뭔가 맞춰야 된다는 민감한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 균형이 좀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미묘한 거라서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요. 형제, 자매 간에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질투라고 하면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이고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뭔가 불편한 감정인 거죠. 그리고 이 불편함이 무의식적으로 조금 또 티가 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조금 어색해지거나
갑자기 내가 말을 좀 잘 안 하게 되거나 말이 짧아지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화제가 막 생각나서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으려는 문화가 많죠. 그래서 자기의 좋은 소식조차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짙고 근데 우리는 또 정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공유해야지 그게 진짜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다 공유해야 된다고 여겼던 것에서 점점점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으로 뭔가 이 갭이 확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기도 하죠. 그런 애매모호한 불편함 속에서 한턱 쏘는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그런 심리적 장치죠. 요즘에는 어떤 단톡방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맨입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쏜다. 랜덤 쏘기를 할 수도 있고 기프티콘 같은 거를 뿌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쁨을 나누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거는 내가 그 기쁨을 더 누리고 더 크게 나 혼자 느끼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교의 감정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거를 미리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동달아 나의 이런 좋은 일은 여러분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느낌도 주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수혜자라는 메시지도 전달이 되는 거고 또 이 나의 그런 이득을 나눔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균형을 또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기프티콘을 쏘든 친한 사이에 맛있는 밥을 같이 먹든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도 이득을 나눠 가졌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 기쁨 속에서 당신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편하게 기뻐해주는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맨입으로 좋은 소식만 막 떠들고 다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기쁨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쁨의 과실은 나눠주지 않는 혼자만 먹는 그런 게 되니까요.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반응이 별로 없으면 그건 별로 상처가 안 되는데 내가 평소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눠줄 거라고 믿고 소식을 전했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할 때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인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고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고 좀 어색해지는 것 같고 상처가 크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에서 인간관계의 소재로 잘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류를 했고 많은 경험을 나눴고 그래서 서로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절친이라고 소개가 되면서도 갑자기 한 명이 굉장히 너무 잘 나가고 그런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균형이 깨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게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잖아요. 선실도 똑같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우리 관계가 생각보다 가깝지는 않았던 건가? 사실은 내 편이 아닌 건가? 아니면 이 사람 좀 변한 건가?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젠가 좋은 일이 생겨서 친한 친구한테 말했는데 반응이 좀 별로여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좀 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손절을 해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기쁨 자체가 온전히 생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차피 인생 혼자고 제대로 기뻐해줄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자체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위축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단순히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정말 본능적인 욕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좀 테스트 형식으로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가깝다는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우리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겠다라는 느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뭐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런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당연히 뭐 무슨 빵 샀어 이게 아니라 왜 우울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내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주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도 이 나의 기쁨에 100% 주파수를 잘 맞춰줄 수 있냐? 라고 무의식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테스트에서 내가 기대하는 정도가 안 나왔을 때 기쁨은커녕 실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는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반응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지나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주변에 알리고 싶어진다. SNS에 올리고 나서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 자꾸 확인하게 된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면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 내 좋은 소식에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서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긴다. 나의 성취를 알아봐 줬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진짜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 반응이 좋으면은 기분이 막 업되고 반응이 없으면은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패턴의 경험을 자주 하는 분들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진짜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건지.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혼자 조용히 있으라는 건가요? 비밀로 간직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욕구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막 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인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쁜 일을 정말 편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어떻든 나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정말 다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상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나누기 전에 잠깐 멈춰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바로 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충동이 올라온다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깐 붙잡아 보는 겁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바로 막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걸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같이 기뻐해 줄 사람들이냐? 잠깐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기쁨 나누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도록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막 나눴다가는 이 기쁨이 오히려 희석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잠깐 멈춰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닥쳐서 말고 평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허둥지둥 막 떠오르는 사람한테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저도 좋아했는데 거기서 쌍문동 골목에 엄마들 보면은 남의 집 자식이 뭐 대학에 붙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막 울고 웃고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죠. 내 삶에도 이런 정도의 그런 이웃, 이게 꼭 물리적인 이웃이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웃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몇 명인지 누구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성취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삶에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면 반응이 뭔가 좀 쎄하거나 어색하거나 축하는 하는데 뭔가 굳어지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모임에서 내 기쁜 소식이 막 화제가 되는 것 자체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쁨을 정말 온전히 나눌 상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분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 인정받아야지 그래야만 꼭 완성된다는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알아줘야지 이 기쁨이 진짜가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SNS가 많이 활발한 문화에서는 더 그런 믿음이 커지죠. 혼자만 기뻐하는 건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누군가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줘야지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반응에 더 많이 의존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은 기쁜 일을 해낸 거는 나죠. 그 과정에서 노력한 것도 나고 결과를 만든 것도 나고. 근데 누군가 알아줘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닌 거죠. 기쁨의 주인은 나다. 이거를 잊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냥 옵션인 거. 이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인간관계를 같은 정도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단계가 있습니다. 함께 밥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을 나눌 수 있고, 슬픈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꼭 다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신발장 같은 걸 보면은 여러 신발이 있죠. 동네 슈퍼 간단하게 갈 때는 편한 슬리퍼를 고르고, 좀 뭔가 격식을 차려서 가야 될 때는 구두를 고르고, 운동 갈 때는 운동화를 고르고, 항상 같은 신발을 골라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소소한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기에는 좋지만 내 기쁜 소식에는 반응이 별로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잘 들어는 주는데 내가 또 잘 됐을 때는 반대로 어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 나쁘거나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근데 모든 관계에서 이 모든 거를 기대하면은 결국에는 실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각 관계가 가진 색깔들을 좀 인정하고 그 색깔에 맞게 나누는 거죠. 그게 오히려 관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혼자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귀하고 구하기 힘든 아주 고급 수제 초콜릿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또 맛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쫓기듯이 나눠 먹으면서 맛있지 그치 이렇게 막 확인받는 것보다는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정해서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과 함께 그 깊은 맛의 층위를 내가 천천히 오감으로 음미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하잖아요. 나의 소소한 기쁨 또는 큰 기쁨, 성취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에 집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기쁨을 혼자서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 진짜 잘했다, 노력했다, 수고했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었는데 드디어 해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이 진짜 기쁘다. 이거를 충분히 혼자서 느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라는 거를 충분히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옵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더 기쁘고 별로 반응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충분히 기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나의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내 기쁜 소식을 다 기뻐해 주지는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관계가 다양한데 이 관계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직 아닌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일일수록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공유하는 거를 권유드렸죠. 딱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기쁨의 주인은 나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줘야지 기쁜 게 아니죠. 내가 이미 그 기쁨을 만들어낸 겁니다. 온전히 느끼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좋은 일을 내가 혼자 충분히 누린다라는 그 방향 전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